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국정 공백이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탄핵이 너무 많아가지고 헌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봅니다. 우리가 역사상에서 헌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사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어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1년에 한두 개 있으면은 딱 좋지. 그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됐든 간에 빨리 그 판결이 나야 이게 우리나라 그 국정 공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뭐 한미 관계, 우리나라가 그 여러 가지 문제, 한미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민 국가로 뭐 지정되느니 뭐 하느니 해서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그 국지전은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합동 그 이란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동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우크라이나는 미국 그 연방 주 국가가 돼야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렇게 하려고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골란 공원도 이스라엘에 점유를 해서 차지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가자 지구를 미국의 땅으로 소유하겠다. 핀란드를 끝까지 소유하겠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하 강물을 미국이 소유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중국에서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 나라가 4개 내지 5개 나라만 살아남고 나머지 뭐 별 볼 일 없는 국가들은 전부 다 통폐합이 됩니다. 국제 질서라는 게 나라가 지금 190 내지 200여 개가 있지만은 그 나라 소소한 작은 나라들은 전부 다 국제 나라가 통폐합이 되고 4 내지 한 7개 정도의 그 국가로 남게 되고 나머지 국가는 전부 다 통폐합이 된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각자 도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쟁도 덜 일어나죠. 아무래도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나라가 10여 개 나라밖에 안 된다. 그보다 작다 그러면은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뭐 그리고 또 큰 나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는 한 이상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전쟁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이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작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을 막말로 해서, 제국 주인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패싱을 하고, 이제, 북한하고 북미 관계가 이제, 회담이 진행돼 가지고, 비핵화는 이제, 안 되고,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준다. 한국과 직접 관련된 당사국은 패싱하고, 그렇게 또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나토, 미국,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힘이 없고, 작은 나라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의 여야 간에 말싸움하고 이렇게 할 때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제가. 각자 도생 국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작고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전 지하자원이 없잖아요. 인구도 땅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너무 많이 높아요. 애를 많이 낳아 해서 인구가 1억이 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이제는 살아남는다. 그 얘기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급자족 하려면은 인구가 800만 내지 한 1200만 정도래야 우리나라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5천만 원이면은 우리나라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 시루가 되기 전에 아이를 많이 낳아. 그거 어떻게 키우겠어요? 나라가 부자 부자 경제 성장률이 높아가지고 부자 나라가 되어야지 아이를 많이 낳아도 육성할 수 있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도 예민 국가가 돼가지고 앞으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 국가로 지정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세계가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많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옛날만 해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악랄한 완전히 비방하는 그런 말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에 부쩍 북한이 미국을 몰아붙이는 말을 합니다. 제국주의니 이래 뭐니 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나와서 당선됐을 때는 엄청난 말싸움을 했잖아요. 로켓을 발사하겠다.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버튼만 누르면은 감까지 아니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한다. 그러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반격해가지고 말싸움이 대단했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김정은이가 위협을 느꼈죠. 그때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무섭다, 이런 인식이 많이, 처음에 첫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런 인식이 돌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그 국군이 하루에 몇백 명씩 죽는다. 아까운 생명이 죽는데 제발 좀 죽지 않게 평화 협상을 좀 맺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형식의 말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 그 평화협상에 제의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사정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은 국제 질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북한에서도 러시아 백을 믿고 이제 미국을 비난하고, 점점 강도가 높은 미국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군사 첨단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정찰기를 만든다, 아니면 핵 잠수함을 만든다, 영변 원자로를 가동시킨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응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혼란 속에 있다. 이게 또 만일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또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와도 지금의 국제 사회를 시원하게 해결을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해결을 못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능력이 좋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별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다 대통령으로서 능력자들이지만은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그보다 특출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옛날하고는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에 완전히 50년, 60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평화협상을 안 하겠다, 평화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땅 속에 있는 지하 강물을 미국이 50% 70%를 미국 소유다, 아니면 핀란드, 기타 운하 이런 것도 미국에 앞으로 통합을 하겠다. 가자 지구도 미국이 통일을 해서 미국 국군이 주둔하고 거기를 미국의 땅으로 하겠다. 이스라엘이 골란 공원을 차지해서 거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평화협상을 하자 덥석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속상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은 난 평화협상 못한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는 얘기죠. 봐요.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하고 협상 과정을 똑똑히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북미 간의 패신 관계가 일어나서 북한에 이제는 핵 무기 보유 국가로 100% 인정한다. 이제는. 그래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의사 여부를 들을 필요도 없다. 패싱시키고. 그 나토, 우크라이나 보잖아요. 그 약한 나라들은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지하 자원이라도 많지. 우리나라 지하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땅속에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욕심이 나니까 지하 자원을 한 50%, 60%는 미국 소유를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라는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우크라이나만큼 있나요? 없으니까 우리나라 땅 속에 있는 건 뭐 달라고 그래요? 땅 속에 있는 물이라도 주면은 땅 속에 있는 물을 미국에서 달라. 그래서 소유권을 하고 한국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땅 속에 뭐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보다는 북한이 지하 자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관계가 활성화 안 되면은 벌어먹기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국이 소멸한다 하는 것도 지하 자원이 없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구 절벽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소멸 국가가 된다는 이유가 인구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인구 절벽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지하 자원이 없고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입을 해서 벌어먹는 나라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그게 바로 반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가지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절벽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급자족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인구 절벽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구 절벽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 소멸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좀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얘기가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미화적으로 한국이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절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은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나라 랭킹을 따지면은 가장 자급자족 할 수 없는 나라 중에 최고 영순이다. 그래서 소멸할 수 있는 국가 중에 영순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급자족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한국이 지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이용 가치가 없는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좋아할 수 있나요? 군사 요청주의로는 쓸만하겠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제 군침을 흘리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군사 요충지로 괜찮으니까 한국을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대만, 한국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한 나라가 통폐합이 될 수가 있다. 제 생각에 가정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못해요. 미국에도 엄청난 국채 빚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더 꼬인다.
지금의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은 속이 탑니다. 왜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자 지구를 미국 소유를 해가지고 군사 통치를 하겠다 주둔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으로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확정해라. 핀란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연방 국가로 장래에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나토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협상을 지금 거부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가장 1순위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핀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 그 땅속에 있는 지하 강물이 미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50%는 미국에 예속된 반절의 그 미국 소유 국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 침략할 수 있나요? 그 우크라이나 그 땅 속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지하 강물 소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건들지 마라. 만일 거기를 침략하면은 우리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가입할 명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얘기죠. 된다는 얘기, 이유가 명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만일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땅속에 있는 히토류, 광물, 여러 가지 광물을 전체에서 50%, 60%를 미국 소유권으로 한다 하는 것을 완전히 계약서 사인해가지고 협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러시아의 그 평화협정을 제안해서 평화하자.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되면은 그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다 침략을 해서 다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완전히 통일을 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우크라이나 그 땅 속에 있는 50%, 60% 지하 강물이 그 소유권이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러시아가 통째로 침략을 해서 통일해서 가져가겠다. 안 된다. 우리는 자동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런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협상을 해도 안전보장을 또 따로 확실하게 안전보장 계약을 해달라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안전보장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라든가 또 그쪽 운하 그쪽으로 이제 미국에서 통폐합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그쪽에도 미국 소유가 되면은 결국은 나토를 전체적으로 나토를 지켜주는 안전보장 장치가 바로 그것이 안전보장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 밑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겉으로, 외부적으로 우리가 무슨 핵 우산을 해주겠다. 아니면은 핵 보유를 해주겠다. 아니면은 나토에 가입시켜주겠다. 이것보다도 외부적인 그 안전보장이 아니라 그게 좀 내부적이고 좀
외부적인 면이 아니고 좀 내부적인 평화스러운 그 계약인 것 같지만은 안전보장은 더 든든한 안전보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판결을 빨리빨리 내려가지고 뭐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대통령도 빨리빨리 내려가지고 하려고 해도 너무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 뭐 탄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해도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너무 업무 부담이 생겨가지고 누가 헌법재판소의 법관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아니 나 그거 안 간다. 그거 가봐야 뭐 별로다. 괜히 국민들로부터 원성만 받고 국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일만 생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직책을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 업무 폭주잖아요. 그 탄핵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른 거는 다 미루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의 뭐 대통령, 국무총리 말고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지금 1순위로 원래 판결을 내려야 국가의 이득입니다. 왜냐? 그렇잖아요. 가장 지금의 국정 공백을 없애려면은 국무총리, 그 다음 대통령, 그걸 먼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야 그게 우선순위로 내려야지 원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국정 공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라든가 뭐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해도 되고 또 뭐 임기가 되어가지고 헌법재판관이 이제 떠나도 다시 또 충원해가지고 느긋하게 재판을 뭐 금년 말까지 하면 되잖아요. 시급한 것은 국정 공백을 빨리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판결은 1순위가 대통령, 2순위가 국무총리, 아니면은 1순위가 국무총리, 대통령 2순위. 이렇게 잡아서 했어야, 옳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 공백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어려울 텐데, 여기에다가 또 무슨 대통령을 또 뽑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또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그러니까 그 국민의 그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선거철이면 원래 부동산이 들썩입니다. 원래 선거철, 옛날부터 선거철이면은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뜨고 난리쳐요. 선거철이라서 그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은 그러잖아. 또 살기 어려운데 또 부동산이고 저기 물가가 또 들썩들썩 하게 되면은 그러잖아. 저기 살기 어려운데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망하는 일거리로 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 전에 부동산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 그리고 부동산을 언제 매매하고 판매하는 타이밍이 언제쯤 되느냐 할 때, 내년에 뭐 대통령 선거, 뭔 선거철이라 그때 가면은 부동산이 많이 들썩들썩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든지 들썩거립니다. 여기저기 국민들도
또 여기저기서 갈기갈기 해가지고 서로 난리치고 이거 결국은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국민끼리 싸움이 난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과 국민들끼리 싸움이 나고 국군들도 또 국군들 사이에 싸움이 나고 그게 바로 내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전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와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한번 내 얘기가 틀리는 거 한번 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는 잘 돌아간다 하다 보면 빵 터지는 것이 빛이 완전히 산더미 같이 올라가 가지고 빵 터질 때까지 빛을 내 가지고 잘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잘 돌아간다 할 때 빵 터진다는 얘기죠. 원래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먹고 살기 없으니까 집을 은행에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뭐 해가지고 저 사람 뭐지 돈 잘 버는 것 같아. 뭐 옷도 잘해 입고 좋은 차도 사가지고 드라이브 다니고 저 사람 뭐 요즘에 참 잘 나가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몇 년 가다가 완전히 돈 떨어지면 빵 터져가지고 거래지가 되잖아. 그런 꼴이 될 때까지는 빚을 많이 내가지고 서민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뭐 정책을 펴고 하려면은 돈이 먼저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채를 발행한다 뭐 한다 빚을 내서 점점 그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좋겠지요. 끝내준다 잘했어 하다가 나중에 빚이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게 되면 빵 터진다는 얘기죠. 홈플러스처럼 지금의 홈플러스가 생긴 지가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 기업체도 지금의 불경기 때문에 허덕여서 결국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집 주변에 다니다 보니 백화점이라는 백화점, 하나로마트, 슈퍼마켓 이런 데에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물건을 밖에다가 내놨더라고요. 사람이 다니는 옆에다가. 옛날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건물 안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하나로마트 백화점 아니면 슈퍼마켓 이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전부 다 노상 매점을 차려놨더라고요. 여기서 싸게 팝니다. 사세요. 그 직원들이 나와서 그게 그것을 무엇을 말해주는 그 반전이 지금의 경기가 엄청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도미노 현상으로. 건설업은 말도 못하고, 도소매업, 식품업,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지경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지경이 선거를 해가지고 또 부동산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서울에서 왜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나요? 그것도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온다. 민심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그 선거철이라는 것이 그런 전시 행정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덜썩덜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위화감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잖아요. 시골에는 오르지 않고 마이너스인데 서울의 강남 최고 좋은 집값은 점점 오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고 돈 있는 사람은 점점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점점 돈
돈은 마이너스다. 그 얘기예요. 양극화가 더 심하다. 쉽게 말하면은. 그 층과 층과의 그 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은 중산층, 그 다음에 잘 사는 특권층 이런 데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 삶의 그 층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져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잘 못 사는 사람은 완전히 삶이 삶의 질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회복 이제는 불가능하다.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거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국제사회에서 10대 경제국 절대로 못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잘 사는 나라도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마당에, 이런 마당에 누가 대통령이 나와서 해도 말로만 잘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시면 좋지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그 중산층은 점점 무너지고 특권층만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중산층도 점점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간층이 없어지고 아주 못 사는 사람, 아주 잘 사는 특권층, 그렇게 양 두 개만 딱 층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제대로 잘 되는 그 국가는 중산층 내지는 여러 층이 중간이 항아리처럼 층이 형성돼야 좋은 국가의 층간 교류가 잘 되는 국가다. 그렇게 봅니다. 특권층이 있잖아요. 특권층이 있습니다. 그 특권층에 올라가려면은 5만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만 올라갑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진입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부모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 해서 어린 아이들을 사립 학원에 보내고 돈을 완전히 물수트 해가지고 학원에 보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로스쿨 같은데 입학할 자격이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배워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거 바로 그 특권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있고 백 있어야지만은 되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렵게 돼요. 변호사 되는 계통도 그렇고, 의사 되는 계통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특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들어올 범접도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의사 전문제잖아요. 그래요. 특권층은 특권층 유지하려고 완전히 길을 막아가지고, 층간 이동. 그러니까, 잘 사지 못하고 실력은 있고 머리는 똑똑한데 올라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어막을 쳐 있기 때문에 계층 간의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특권층. 그러니까, 공동체의 카르텔이 점점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의 이제 의료 개혁을 해가지고 특권층을 파괴해가지고 의사를 많이 뽑겠다 하는 것이 바로, 특권층을 타파하고, 머리 좋고, 저 밑바닥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의사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층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옛날에는 의사 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거기 가기가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연예인이 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 많은 갑부가 아니고서는, 그 운동선수 돼가지고, 메이저 리그에서, 그 다음에, 뭐,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중고등학교 이런 데 거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층간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로막힌, 보이지 않는, 그, 방어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과하려면은, 백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행위도 가끔 해야 되고, 또 돈도 좀 써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최고의 특권층으로 층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국내적으로 나라마다 그렇게 돼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한 사람만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패권 국가는 못 되더라도 중진국, 선진국 바로 밑에 있는 중진국, 개도국 여기까지 진입하는데도 엄청난 고난의 그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땅이 넓어야 돼요. 땅이 넓고 지하자원이 많고 자급자족도 어느 정도 되고, 땅이 넓고 지하자원이 많아가지고 자급자족이 되면은 자연히 물가 안정이 돼요. 그 땅속에서 기름이 펄펄 나온다. 우리나라 땅속에서 기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전을 발견해가지고 완전히 복이 터졌다.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한국이 제일 많다. 땅덩어리도 러시아나 중국 못지않게 크다. 그렇게 되면 인구 20억, 30억 살아도 이렇게 살기 어렵진 않지요. 여유롭게 살고 물가도 안정되고 자급자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나라한테 눈치 안 보고 국제관계를 하지 않고 너 멋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도생을 해가지고 한국은 자급자족하고 살겠다. 아쉬우면 너희들이 먼저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무역을 하자. 해라. 그렇게 배짱을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도 경제 성장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 국가가 된다 하는 것은 그 인구 절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하 자원이 없고 수출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가장 땅덩어리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기술력이라는 게 벌어먹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벌어먹을 미래 밥거리, 국민 밥거리를 벌어먹는 밥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술도 지금의 미국이라든가 러시아에 완전히 추월을 당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의 그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제공해가지고 그나마 견인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러시아라든가 중국, 대만에 전부 다 추월을 당해가지고 우리 집 가정에 가면은 전부 다 대만제, 중국제예요. 휴대폰이고 텔레비고 삼성 패널보다 더 좋습니다. 싸고. 내가 그래서 여보케에서 내가 옷을 좀 살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게 국산입니다. 이게 국산이에요. 이거 사느라고 인터넷에서 밤새도록 검색을 해가지고 겨우 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새로 날라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산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보다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퀄리티, 질도 좋고 그래야 중국의 상품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국제 경쟁력에서 비등한 경쟁력을 갖는 상품이 된다는 얘기죠. 중국 상품하고 우리나라 상품하고 가격 대비 우리나라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질도 안 좋다. 누가 사나요? 중국에는 싸고 가격 경쟁력, 중국에는 상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싸고 그 다음에 질도 좋다. 전부 다 우리나라 가정에는 앞으로 중국 가전제품이 전부 다 차지하고 옷도 전부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는 전부 다 중국산 식품 재료가 전부 다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산은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 산업, 기업, 여러 우리나라의 그 산업체는 완전히 도태가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장관을 하면은 내가 잠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래서 외국에서는 참 좋게 얘기해가지고 한국은 인구 절벽 때문에 한국에서 최초로 소멸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나쁘게 얘기는 하지 않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하 자원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도 개발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나라고 수출 수입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고 지하 자원이 없고 땅덩어리도 작고 그 기술력도 별로 없고 앞으로 장래 먹거리 개발은 첨단 기술력이다. 첨단 지하자원이 없고 땅덩어리 작은 나라는 첨단 기술, 장래 먹거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에 우뚝 서가지고 모든 기술이 월등히 우뚝 서서 그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AI라든가 이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100% 점유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전부 다 기술력을 추월당해서 완전히 그 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소멸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너무 한국이 속상해 할까봐. 아주 완전히 적나라하게 완전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인구 절벽이 생겨서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소멸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인구 때문에 그렇구나. 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속뜻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구 절벽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과 전자에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외국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이 너무 속상해 할까봐.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맨날 정치 싸움만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남의 나라의 통폐합이 되고 남의 나라의 패싱 당하고 우크라이나처럼 우왕좌왕하는 너희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통령 가르치와 하면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대통령 가르치와 그 대통령하고는 얘기할 상대가 못 돼. 협상이 안 돼. 가르치와 이런 얘기가 우크라이나에서만 나오겠느냐? 힘없고 경제력 없고 땅덩어리 적고 자급자족 안 되면은 그러한 노예 국가 형태로 전락할 수가 있다. 여러 면에서 예속된다는 얘기야. 여러 면에서 남은 나라에 예속된다. 그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외국 나라에 세치 안 되는 혓바닥에 예속돼 가지고 우지자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